네, 이 자리에 김병근 경기 중소기업 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벌써 4개월이 돼 가십니다. 예. 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은 소회도 참 남다르실 텐데. 예. 어떠셨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그 본청에서 경영지원국장을 예.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거 할 때 현장에 좀 더 이제 자주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와서 보니까 기업 수로 봤을 때 5인 이상 제조업 기준에서 한 30% 정도가 경기도 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큰 기업도 많고, 그래서 자주 현장에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나가서 직접 그 사장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주로 일주일에 4번씩 나가세요? 예. 그래서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현장 중심에 이제 행정을 펼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만큼 힘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예. 네, 더위인데 건강도 좀 생각하시면서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경기도 하면 이 중소기업이 다른 데 비해서 숫자도 많고, 예. 또 이제 이러신데 이제 현장까지 이렇게 둘러보시면 기업의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 분위기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는 그 기업 대표들을 만나면은 그 자금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나가 보면 인력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는 석박사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졸 출신 그 생산직 인력, 그리고 밑으로는 기능직하고 외국 인력까지 이제 뭐 회사마다 그 필요로 하는 인력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인력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그 시도, 그러니까 지방에 비하면은 예. 인력 구하기가 우리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는 뭐 괜찮은 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가장 하십니다. 큰 문제가 인력난이다. 네, 이를테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 소재한 회사를 갔었는데, 예. 판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에서도 석박사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 애로를 말씀을 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유럽발 금융 위기에다 뭐 중국의 저성장 뭐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의 동향 요즘 어떻게 경기가 괜찮은가 어떻습니까? 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그 매출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내 수요도 물론이고 이제 해외 수요가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내도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수요도 좀 안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 수요도 그 유럽 그 경제 위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경제 위기가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또 중국하고 우리는 수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 수출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한 60% 정도가, 그러니까 수출 기업의 60% 정도가 그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국내 수요, 해외 수요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대기업도 그렇겠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대외 변수는 우리 기업들이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그 인정이 되지만은 기업 나름대로 이런 때일수록 그거를 좀 극복하고, 또 우리가 IMF도 그렇고 그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기회를 잘 활용을 한 기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장은 어려우시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런 때일수록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인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한 이런 전략이나 또 대책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은 그 당장도 중요하지만 물론 당장도 이제 자금 융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물론 해야 되겠고 그 R&D를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줄이시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어렵더라도 좀 덜 줄여가지고 R&D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써서 경기가 회복했을 때를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경기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5월 29일이었나요? 예. 지방청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다가 시제품 제작터라는 것을 새로 개설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단계가 네.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디어가 이제 발전이 되면은 그 다음엔 그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은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예. 그 시제품이 이제 잘 되면은 그거를 전문가와 같이 이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제품이 양산됐을 때 과연 그 시장성이 있는지, 얼마나 팔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서부터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제 초기 단계를 요 단계를 잘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그다음에 양산이 되는데 그렇죠.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은 그거를 감당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부담이 많죠. 예, 부담이 예, 많은 예.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는 경우가 사장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인프라를 좀 깔아가지고 좀 정부에서 그거를 서포트를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월 29일 날 그 개소를 한 시설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디자인, 설계, 시제품 만들고 그 뒤에 이제 평가까지도. 예, 평가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저희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지금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방문하면은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고 대박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이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좀 찾아가십시오.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설명 좀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예, 예. 그 36개 업체가 이용을 했고 건수로는 77건 정도 와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그 환경미화원 출신 예비 창업자신데 그 미화원할 때 이 큰 빗자루를 예. 이제 많이 쓰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빗자루 각도가 이제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팔이 많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손잡이를 하나 이제 거치를 시키면은 달면은 이게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혼자 스케치를 했는데 그 시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제품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시중에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갖고 미루던 차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져가셨고 지금 그 투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 큰 돈이 안 들어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도 곧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분도 이제 예비 창업자신데 그 스케이트보드를 청소년들 많이 타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스케이트보드에 이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그 장치를 달면 요즘 다이어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망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도 역시 시제품을 못 만들고 지금까지 이제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요. 네,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는 것 같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 뭐 생활 속의 아이디어만 잘 해도 사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대박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빗자루 같은 거는 뭐 길쭉하게 이렇게 작대기 같았는데 그 미세대 손잡이를 뭐 I자든지 뭐 이렇게 미음자로든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제품인데요. 예. 그 생활 속의 아이디어 여러분들도 가지고 경기 중소기업청을 좀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정부 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도 일부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나 뭐 지식경제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지금까지는 사업 베이스로 많이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업, 뭐 인력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지원 대상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부분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R&D나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일부 가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좀 확보해 놓은 차원에서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두세 가지 이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들어가니까 지원 효과가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업 베이스로 지원하는 거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베이스로 그런 그 진행을 시키지 말고 기업을 진단을 하면은 그 기업이 필요한 게 이제 다 나오고 장단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투입을 하자 하는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자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한 3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이제 지원이 많이 어떻게 이용들을 합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기업적으로? 20인 이하 기업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중에서는 우리 회사를 제3자한테 드러내가지고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단 페이퍼를 하나 작성을 해서 드리는데 그 자체로도 나의 위치를 많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대표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서 이 시점에서는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우리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를 알았다. 그 자체로도 참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좌표를 읽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조그만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패키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 수원시에 소재한 인크룩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R&D 자금하고 창업 자금하고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의 C라든지 이런 마크를 이제 획득을 해야지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매출이 작년 대비 한 300% 정도 늘 거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그렇게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뭐 이 조그만 기업들에게는 뭐 큰 형님 같은 큰 아버지 같은 큰 기둥이시네요. 이 중소기업청이 하는 일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올 하반기 한 2,900억 정도의 정책 자금을 풀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사정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가 그러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기업들이 이제 자금 수요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 자금으로 모든 이제 자금 수요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일부라도 좀 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그 정책 자금에서 하반기에 증액을 2,900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금을 집행을 하면은 그래도 사정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자금 조달 사정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한 기업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 대개 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금 쓰기가 쉽지 않다 않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표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도 종래보다 그 대출 은행에서 대출하는 그 태도가 대출 태도 지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는데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한 47% 정도 되니까요. 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요새 중소기업 하시는 분 참 애국자십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된 2,900억 가운데서 그런데 절반이 넘는 한 1,600 정도가 이 창업을 하는 기업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업을 이렇게 권장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창업을 권장하십니까?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창업하기도 이제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존의 빈 일자리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창업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도 그쪽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자금도 그 창업 자금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자금 운영 계획 중에는 창업 자금 또 창업 지원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걸 뺀 소상공인들의 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상공인들을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큰 기업보다 더 경기를 많이 받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고요. 요거는 일반 그 창업이나 뭐 운전 자금이나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는 자금이고 그 소공인에 특화된 자금이 있습니다. 소공인이라면은 일반 그 서비스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제조업 위주의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죠. 이분들은 그 별도의 그 칸막이를 쳐가지고 따로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해야지 되니까 뭐 소상공인이라서 뭐 어떤 그 조그만 소매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제조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소상공인이 어느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제조업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수에 있어서 그 서비스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제한 없이 집행을 하면은 그 소공인들께 가는 자금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눠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 그 기존에 있는 그보다 일자리 그 만드는 게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간에도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그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청년 실업이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아무 일자리나 있다고 해서 선뜻 취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괜찮은 일자리는 청년 창업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은 그 일자리는 되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창업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원을 좀 각별히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티켓몬스터라고 이제 잘 아실 텐데요. 그 신현성 대표가 하는 건데 그 창업한 지가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5명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9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용 효과를 이제 창출을 한 거죠. 네, 사실 이 청년 창업 말은 쉽긴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새로 프로그램을 만든 게 그 창업 자금 중에서 별도의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인데요.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은 2,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안산에 있는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비즈쿨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선도대학을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요소의 그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금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이제 패키지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도 잠깐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 구직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의 인력이 기능직보다는 R&D 쪽에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좀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안을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인력하고 일반 그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인력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나누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연구 인력은 특히 그 서울에서 좀 멀면은 좀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그 인력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소를 그 본사에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그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연구소는 두고 생산 라인은 좀 별도로 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병역 특례하고 또 연계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병무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특에서도 일부 좀 확보를 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요즘 이제 좀 많이 이제 행정력을 좀 집중하는 부분이 고졸 취업 부분입니다. 그 우리 관내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는 또 근무 환경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 그 대표들과 이제 계속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지역의 그 중소기업청의 그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25개 있는데 이들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한번 그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기업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게 좀 잘 되면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좀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면 결국은 좋은 제품 만들어 놔도 잘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판로 개척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공공기관에 판매되도록 어떤 뭐 공공 구매 제도를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처음에 R&D를 해가지고 어렵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으로 보면은 그 지금까지 없었던 좋은 제품도 많고 한데 그 제품은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가 가장 어려운 게 이 제품이
팔아본 그 레코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안전에 관계되는 그 제품들에는 그 아주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그래서 일반 그 마켓에서는 일반 시중에서는 그 제품을 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공공 섹터에서 먼저 한번 구매를 하자는 거죠. 그래 구매를 하면 판매 레코드가 쌓이고 그 판매 기록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그런 공공 구매 제도가 이제 바로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제품을 법상 50% 이상, 반 이상은 구매하도록 이제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 중소기업 제품의 또 10%는 새로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현장에서 이제 잘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그 관계되는 기관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79개 그 공공기관이 그 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그 담당 과장이 매주 이제 그 기관을 방문을 해서 협조청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으시죠, 근데? 예. 예, 이게 근데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기관들에서도 그 지난주에 한국 석유공사를 갔었는데 예. 이 석유공사가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이 석유공사에서는 그 당사에서 필요한 그 부품들을 그 중소기업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새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처음으로 팔아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이 5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5개 이제 부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어 가지고 제가 다 보고 왔는데 아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공사 사례처럼 그런 사례가 앞으로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셔서 그걸 보시면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보람도 뿌듯하고 있으시겠습니다. 보람도 있고 예. 고마운 일입니다. 예. 우리 이런 기관들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 어려움 겪고 계시는데 힘내시라고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인사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갖고 굉장히 기업 운영하는데 이제 어려우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봐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를 확인을 매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그 위기는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를 생각해서 이런 때일수록 좀 힘차게 또 그 경영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 인력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력을 좀 육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려다가 쓰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독일하고 똑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하고 평소에 잘 협력을 해가지고 내가 쓸 인재를 미리 확보를 해서 키워서 나중에 데려다가 쓰고 또 그 인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근 경기 중소기업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병근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